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폼나는 요리를 알려주실 김은경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더 감성이 충만되고 분위기를 타게 되거든요. 네. 선생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럼요. 남녀노소 나이 선별 불문하고요. 가을 되면 뭐 다 이렇게 좀 쿵 내려앉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이렇게 뭐랄까 쓸쓸하고 눈물이 또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휙 가야 될 것 같고. 제 추남이거든요. 아유, 추남 좀 이상하네. 미남인데. 정말로 그 단풍샘만 네. 봐도 참 기분이 참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분위기 넘치는 식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멋진 브런치 요리를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스페인식 볶음밥 해물 빠에야하고요. 네. 구운 로메인 샐러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요리 정말 내 마음속에 저장. 우리 작가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서 저 태어나서 처음 해보거든요. 부끄럽네요. 자, 그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해물 빠에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먼저 손질을 할 건데요. 네. 도마를 좀 주시겠어요? 자, 선생님 근데 사실 네. 남자들은 해물 빠에야 이러면 네. 빠에야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약간 스페인식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볶음밥.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조리하는 방법 우리나라 볶음밥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네. 좀 들어가는 재료를 풍성하게 해서 한꺼번에 이거 하나로도 요리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기는 어떤 부위인가요? 이건 닭가슴살인데요. 네.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를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을 했지만 닭 다리살이라든지 닭 안심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닭 부위는 어디든 괜찮다.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하는데요. 해물 바에서 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닭고기를 좀 같이 넣어주시면 고기가 들어가면서 감칠맛을 더해줘. 그러겠네요. 네, 예. 구수한 맛이 더 나죠. 예. 아니, 조금 그냥 더 쓸게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해물은 이제 오징어. 아우, 네, 오징어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징어는 몸통 안에 있는 내장 제거했고요. 네. 껍질 벗겨내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링 모양으로 한 5mm에서 7mm 정도 링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야, 오징어가 깨끗하고 그냥 네. 실하게 생겼네요. 네, 아주 싱싱하게 네. 잘 이쁘게 잘 생겼네요. 그렇죠? 아유, 우리 추남같이. 추남같이 이쁘게 생겼네.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동글동글한 림 모양이 되게 썰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우는요. 머리를 따고. 네, 머리를 따고,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 내장을 좀 제거해 네. 주셔도 좋고요. 꼬치 같은 거로.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요. 자, 껍질을 벗기고 네, 뿌리만 남겨놓고 모양 내서. 두 번째 마디 정도의 네, 내장 내장으로. 제거를 하시고 아유, 척척 박사네. 물총도 그렇지. 제거해 주시면 되죠.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나 몰라 진짜. 네. 새우 손질하는 게 또 한 번 배우면은 또 써먹는데 안 배우시면 딱 새우를 어디에서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정말 예.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질해 주시고 조개는 잘 해가면서 준비해 주시면 네. 재료 준비가 끝난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양파도 먹기 좋은 크기로 파프리카는 이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한번 이제 조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빠에야 그릇이 조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거를 주시면 혹시 근데 집에 네. 빠에야를 해 먹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접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아, 제가 오늘은 이거를 오븐에 집어넣을 거니까 프라이팬이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팬이나 조금 전골 냄비 같은 거 있죠? 아. 낮은 냄비. 그런 네.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세요. 자, 올리브 오일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쌀을 씻어서 체에다 받쳐갖고요. 물기를 빼주세요. 네. 이거는 꼬들꼬들하게 드시는 게 맛있기 때문에 불려주면 안 돼요. 물에 씻은 다음에 바로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쫙 빼갖고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양파를 먼저. 양파를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유도 생각보다 좀 많이 부었네요. 네, 넉넉히 들어갔어요. 양파 넣어주시고, 닭고기를. 네, 닭가슴살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근데 닭고기에는 뭐 후추라든지 소금 밑간을 따로 하지 않았네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볶다가 여기다가 자, 약간 잘 익게 볶아준 다음에 쌀도 넣어주세요. 쌀을. 쌀을 넣고 자, 이렇게 섞어주고요. 거기 보면 백포도주예요. 네, 그거. 이거요. 네, 부어주세요. 그냥 다 부어주세요. 같이 넣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기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기 쌀에서 투명한 색깔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알코올의 냄새, 아직 나네요, 알코올 이거. 향이 나죠. 이 향이 안 날 때까지 볶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백포도주가 들어가게 되면 뭐 닭고기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잡내나 이런 누린내 같은 것들을 다 없애주고 또 이 와인의 향긋한 그런 맛이 쌀에 쫙 스며 들어가게. 자, 이렇게 놓고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네, 시판하고 있는 토마토 소스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밥물을 네. 닭육수로 맞춰줄 거예요. 닭육수, 닭고기 국물 낸 거를 자박자박하게 넣어주시고요. 저 먼저 들어간 토마토 주스는 일반 시판하고 있는 그 토마토 소스로 하면 되는 거죠? 네, 토마토 소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닭 육수를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잘 골고루 섞이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죠? 샤프란이에요. 꽃의 수술이에요. 꽃의 수술을 이렇게 모아서 고급 향신료죠. 근데 어떤 이 해물바에 좀 사실 이국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향을 내주려고 이 샤프란을. 샤프란을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 샤프란이 네. 없다면 네. 또 대체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샤프란이 없다면 이제 카레가루라든지 아. 강한 가루를 내서 그 맛을 조금 더해 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네. 기름 종이를 준비하셔서 이걸 덮어갖고 오븐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네. 기름 종이를 위에다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를 오븐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네. 그냥 오븐에다 주면 겉이 마르고 그리고 속까지 잘 안 익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도 잡아주고 또 속까지 골고루 잡으라고 아. 뚜껑 대신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60에서 170도 예열된 오븐에다가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익혀갖고 오시면 되는 예. 건데요. 저희가 요거 미리 한 15분 정도 익힌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좀 갖고 와 주시겠어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이시죠? 이 위에다가 기름 종이를 뚜껑 대용으로 쓰시게 되면은 열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쌀도 잘 익고 재료도 골고루 잘 익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짜자잔. 이 상태에서 했는데 아직 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해물을 집어넣을 건데 해물을 살짝 볶아서 집어넣을 거예요. 기름을 약간만 둘러주시면 그리고.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조개. 지금 해물을 볶아 주시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물은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집어넣게 될 경우에는 밥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질퍽질퍽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하시는 네, 거구나. 그래서 넣고서는 이제 그 맛만 같이 배어 들어가게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여기서 해물은요 거의 다 익혀주세요.
여기 해물에도 따로 밑간을 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밑간 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에 간이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해물 자체는 원래 자체적으로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밑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물을 볶으면서 같이 자, 완전히 익혀주시고 파프리카도 같이 네. 볶아줄게요. 파프리카도 넣고 야, 점점 해물이 익을수록 네. 새우는 불그스름해지고 그렇죠. 조개는 입을 벌리고 오징어는 더 탱글탱글해지고. 자, 그렇게 놓고서는 오븐에 다시 들어가서 네. 그 오븐 안에서 맛이 좀 어우러지게 할 거예요. 그 약간 여기 해물이 조금 덜 익었다 해도 오븐에 들어가서 마저 익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오븐을 좀 예열을 좀 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물을 넉넉하게 다 올려놔 주시고요. 해물이 올라가기 전에 비주얼은 그냥 우리나라 김치볶음밥이랑 비주얼이 같았거든요. 네, 그래 보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온도를 조금 높여갖고 한 네. 170도, 180도까지 올려놓고서 네. 이 안에서 한 5분 정도. 5분 정도. 네, 더 익혀서 해주세요. 네. 야, 푸짐해지네요. 푸짐하게 정말 요거 하나로도 다른 요리가 필요 없어도 되게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오븐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오븐이죠, 선생님, 오븐. 네. 오븐에 5분 동안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뭔가 이게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 확 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 구워지는 사이에 네. 제가 구운 로메인 샐러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구운 로메인 샐러드. 네. 샐러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로메인 샐러드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로메인이라는 상추가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상추류 종류 중에 이름이 로메인인 로메인, 거예요. 예. 그래서 로메인 시저 드레싱으로 해서 드시는 건데요. 사실 미국 분들이 많이 드시긴 하는데요. 이 로메인 상추 자체가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었대요. 아, 그래서 로메인. 이름이 로메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먼저 좀 드시는데 오늘은 약간 불맛을 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메인 상추를 포기를 준비해 갖고요. 크게 반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약간 그릴 자국이 나게 네. 이렇게 그릴 팬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불을 충분히 달궈줄 거고요. 약간 그러면서 이 물기를 좀 거기 네. 키친타올 있죠? 네, 그걸 한번 주시면, 왜냐면 불에다 할 거니까 물기가 있으면 막 기름이 팍팍 튀잖아요. 그래서 네. 물기 좀 털어주세요. 이렇게. 자,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고 해서 네. 로메인. 네, 아, 상추 이름이 로메인이에요. 여러분들 또 즐겨 드시는 네, 마카로니 있잖아요. 네, 네, 네. 마카로니가 네. 사실 이탈리아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 네, 그게 마카로니의 정확한 뜻이 네. 와우, 와 이런 감탄사래요. 오, 그래서 그 그렇군요. 당시 이제 요리사가 왕을 위해서 네. 그 마카로니를 처음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네. 먹자마자 이름도 모르는데 마카로니 오. 와우 정말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오. 그 마카로니가 처음 그 왕이 그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마카로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카로니 예. 그럼 저는 로메인. 로메인 예. 자, 이렇게 해서 팬을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기름을 좀 두를게요. 네.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간 얘를 살짝 너무 오래 익히진 않아요. 네. 대신 센 불에서 약간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불맛이 나게
그냥 우리나라 상추보다는 좀 많이 좀 두꺼운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약간 그릴되어 있는 속까지 푹 익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정도만 익혀주시면 돼요. 자, 약간 기름 옷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불맛을 내준다 생각이 들게. 살짝 겉표면만. 그런 향을 내주는 거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접시에 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시저 드레싱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건 잠깐 내려놓고 드레싱을 만들 고볼은 너무 크고요. 근데 그 정도로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재료들이 다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샐러드이니까 올리브유가 더 들어가고요. 선생님 요리에는 이 올리브유가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 요리는 좀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게 됐네요. 올리브유가 몸에 참 건강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센 불에서 익히거나 하기에는 열점이 낮아서요. 네. 거기는 적당하지 않고 생으로 먹기에는 올리브유가 좋아요. 레몬즙도 넣고요. 파마산 치즈. 치즈가루. 네, 넣고. 자, 소금도 좀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와인 식초예요. 와인 식초란 것도 있나요? 네, 포도로 만든 식초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와인 발효시키듯이 식초를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와인 식초라고 하고요. 후추도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요네즈도 넣고요. 시저 드레싱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초비예요. 엔초비. 네, 자, 여기에 엔초비도 곱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계란 노른자만, 신선한 계란의 노른자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흰자는 안 넣어도 괜찮나요? 네, 노른자만 넣어주셔요. 흰자까지 넣으면 너무 묽어지고요. 이렇게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면 네. 고소한 맛이 나요. 고소함이 더해지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보관은 어렵고요.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보관해서 드실 수 있어요. 자, 완성이 다 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레싱도 다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완성 접시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굉장히 구운 로메인 샐러드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죠? 드레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로메인 요거는요. 네. 상추보다는 배추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맞아, 그런 모양도 좀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네, 드레싱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파마산 치즈 덩어리 있잖아요. 이거 감자 깎는 칼이에요. 네.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오. 하면 되게 맛도 있지만 뭔가 이제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쵸. 예. 그냥 꼭 치즈칼이 없더라도 이렇게 감자칼을 이용해서 감자칼이 굳이 감자만 깎는데 쓰지 않아도 괜찮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또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맛도 좋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구운 로메인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지금 뒤에서 소리가 났는데요. 해물파이야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좀 꺼내와 주시겠어요? 예,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야, 다 완성이 됐네요. 네. 자, 해산물과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한 그릇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스페인 전통 해물파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폼나게 즐기는 해물 파에야.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기름 종이를 뚜껑으로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쌀과 재료가 골고루 잘 익는다는 사실.
꼬들꼬들한 식감과 색다른 풍미의 엄지척. 해물 파에야로 봄나는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해물 파에야와 구운 로메인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해물 파에야는 먼저 내장, 껍질을 제거한 오징어는 링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새우는 머리, 내장, 껍질, 물총을 제거해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고 먹기 좋게 썬 양파, 닭가슴살을 볶아주세요. 여기에 씻은 쌀, 화이트 와인을 넣고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쌀이 반 정도 익으면 토마토 소스, 닭 육수를 부은 뒤 샤프란을 넣어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기름 종이를 덮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15분 정도 익혀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바지락, 오징어, 새우, 채 썬 빨강 파프리카를 넣어 볶아주세요. 15분 익힌 밥 위에 볶은 해물과 빨강 파프리카를 고루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팬을 넣어 5분 정도 구워주면 해물 파에야 완성! 구운 로메인 샐러드는 우선 로메인은 포기째 반을 자른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달군 그릴팬에 기름을 두르고 로메인을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 올리브유, 다진 마늘, 레몬즙, 파르메산 치즈가루, 소금, 레드와인 식초, 후춧가루, 마요네즈, 다진 안초비, 달걀 노른자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접시에 구운 로메인을 먹기 좋게 담은 뒤 소스를 끼얹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르메산 치즈를 얇게 저며 올려주면 구운 로메인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 파에야와 구운 로메인 샐러드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유럽을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스페인 전통 음식 해물 파에야 네. 그리고 로메인 샐러드가 나와 있는데요. 네. 로메인 샐러드부터 한번 먹어보면 되겠습니까? 네, 요거를 그냥 넣으시기는 힘들고요. 네. 제가 좀 먹기 좋게 잘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줘보세요. 예. 저랑 예. 치즈도 이렇게 한번 올려갖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약간 이제 불맛이 나는지. 네. 네. 그건 다 익힌 게 아니라서 약간 그 불의 향과 아삭한 맛이 좀 같이 있을 거예요. 생로메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바로 이 샐러드의 포인트는 불맛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뭐 치즈도 그렇고 이 소스 맛도 맛있지만 입에 딱 넣었을 때 네. 숯불 같은 느낌이 확 올라와서 네. 일단은 식욕을 자극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스랑 체다 치즈들이 더 감칠맛을 내주지 않나. 네. 저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이렇게 든든해질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이번에 이제 해물 빠에를 드셔보세요. 네. 네. 자, 일단 밥을 좀 네. 이렇게 퍼서 하고 해물들도 가지가지 넣고요. 닭고기도 보이고 오징어도 좀 넣고. 오징어도 이렇게 네.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포크로 해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한 번에 올리려고. 한 번에 그걸 한 번에 다 종류별로 네. 다 이렇게 될까? 해서 색깔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서 자. 화이팅. 자, 닭가슴살, 오징어, 새우 한 번에 올렸거든요. 자, 네. 따로따로 드셔도 돼요. 뭔가 여기서 색다른 맛이 하나 살짝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게 샤프란 맛이에요. 그래서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나는. 예.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느끼하지 않을까? 이 생각 네. 잠깐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 전혀 안 않고요. 느껴져? 오히려 더 담백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미 스페인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내일은 드디어 선생님과 제가 함께 요리를 해보는 날입니다.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또 선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특이 전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고소한 돼지고기와 싱싱한 채소가 듬뿍 한 끼 식사로도 좋은 목살 샌드위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